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여러분은 부동산은 실전이란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부동산은 실전이에요. 돈이 오가고 저한테 남는 게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것은 컨텐츠예요. 실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컨텐츠를 만들 때는 통계가 있는 게 편하고요. 통계가 좀 어려우면 기사를 갖다 쓰는데요. 그래서 유튜버 분들이 기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전 오늘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기사를 활용한다는 건 누군가 공들여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내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고마움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사를 막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기자가 쓰레기다,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인 고마움은 있었으면 좋겠고, 기자님도 먹고 살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막 사기를 치면 된다는 뜻은 아닌데 기자님도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뭔 상관이냐? 여러분, 저는 항상 저랑 남을 동등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뭐 정치적으로 다르니까 인간도 아니다, 이따위 태도 말고요.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버들 맨날 뭐라 그래요? 쳐 보세요. 구독해주세요. 뭐 알림 설정해주세요. 아니요, 감사드립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나도 나 먹고 살라고 발악을 하는데 기자님들은 그렇게 자유로울까요? 저는 종종 보면은 요새 신문 기사가 뭐 정치적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보면 가끔 감정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고마움은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면 좀 되게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부동산을 실전으로 볼 때랑 부동산을 컨텐츠로 볼 때랑 지금 시장이 얼마나 달라 보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여러분에게는 비싼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저한테는 당연히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현장에 나가서 지금 시장이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 상황이 됐는지 체감하기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동안 경험이 쌓이면은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감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기사 내용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 그게 좀 싫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mem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기사를 몇 개 볼 건데요. 극과 극, 집값 전망에 전셋값만 오른다. 집값 전망이 나뉜다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간다. 또 다른 기사는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내년엔 아파트값 더 떨어진다. 되게 안 좋아요, 분위기가. 설마 집값 2차 조정기 오나? 매물 쌓여가는 전국 아파트. 급매 아니면 쳐다도 안 봐. 강남 아파트도 한 달 새 3억 뚝.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기사가 안 좋고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리스크를 느낄 만한 시장인데요. 현장을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시장이 분명히 하나의 시장인데 완전 따로따로 국밥이거든요. 뭐냐면은 급매 아니면 쳐다도 안 봐. 강남 아파트도 한 달 새 3억 뚝이잖아요. 그런데 안 떨어진 것도 있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굉장히 시장이 이상하잖아요. 봐요. 오른 것도 있고 안 오른 것도 있죠. 떨어진 것도 있고 안 떨어진 것도 있죠. 그러면 지금 갑자기 떨어진 곳의 공통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어떠한 기사에서도 이건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취재를 며칠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거 귀찮아서 못하고 가성비 안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1년 반 동안에 회복을 한 아파트가 있고 회복을 못한 아파트가 있어요. 오히려 더 떨어진 아파트도 있어요. 심지어 전세 월세가 같이 떨어진 아파트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쭉 반대편으로 오면은 반등하고 전고점을 찾고 전세가까지 올라가는 아파트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될 놈 될, 가는 놈만 가고 있는 시장이고 가는 놈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2차 하락, 진짜 위기를 얘기하려면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태까지 회복 못했던 굉장히 죽을 쓰고 있던 아파트가 추가 하락을 해야 돼요. 이거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2차 하락이라면서요. 한 번 떨어지고 버티다가 한 번 더 떨어지는 계단식 2차 하락이 진짜 하락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반등한 아파트가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차 하락은 아직 아니고요. 2차 하락을 얘기하고 싶으면은 이미 반등했던 아파트가 급매 아니면 안 팔려서 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가 몇 억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올라가지 못한, 회복조차 못하고 있던 아파트가 완전히 지하실을 뚫고 가라앉아야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럴 가능성도 있죠. 거래량이 1000건 밑으로 다시 떨어진다. 그리고 뭐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 경제 위기가 터진다. 역사를 보면 가능도 하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고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시장에 제가 실전 얘기를 해봤는데요. 시장 실전에 나가면 집값이 올라갈 때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부동산의 수급의 무서움인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일부 단지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90% 이상의 시장에서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동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가보시면 이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올라갈까요? 누가 됐든 사는 겁니다.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해요. 근데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호가도 올라가는데 올라간 호가의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라가는 호가에 대충 맡겨서 파시겠어요? 아니면은 기다리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단지에 가보면 그 매물이 다 팔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파주 현장에서 이걸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 다 팔려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다. 다 팔리는 게 아니라 소수의 물건만 팔리고요. 나머지 물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보면 생각보다 적은 거래량 가지고 시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자,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물건을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매도인들은 왜 물건을 내놨죠? 집을 팔고 싶어서 내놨죠. 팔 필요가 있으니까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세가 갑자기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참고로 첨언을 하자면 일부 단지는 급하게 올라간 게 맞아요. 급하락했고 급반등했습니다. 1년 이내에 5억, 6억 올라간 거면 엄청 올라간 거 맞죠? 정리하자면 어차피 팔 물건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싸게 팔기 싫으니까 기다려서 물건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수요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이번 시장엔 더더욱 수요의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가 절대 많지가 않은데 이 정도 올라간 것만 해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고점을 빨리 찾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고점까지 올라가서 수요가 더 이상 없죠. 왜 그러냐? 옆에 단지 가면 더 싸거든요. 이만큼 올라간 것도 되게 놀라운데 옆에 단지에 가면 이만큼 오르기 전에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송파 잠실 가보시고요. 나머지 송파 가보시면요. 제 말이 체감이 확 될 수밖에 없어요. 잠실만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매물을 내놨다가 막 올라가니까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와. 어떻게 하실래요? 올라갔으니까 팔 마음이 없어져요? 부동산은 그런 게 아니에요. 팔기로 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물건을 내놨는데 수요가 들어오면서 시세가 쭉 올라요. 그럼 물건을 빼요. 기다려봐야지. 그러다가 쭉 가다가 수요가 더 이상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팔아야겠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꺾이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제일 비싸게 팔린 가격에 호가에 내놔요. 하지만 당연히 안 팔리죠. 그래서 이분들이 호가를 내립니다. 하지만 수요자는 이미 떠났죠. 그래서 부동산은 대부분 급등한 다음에 끝이 꺾여요. 많이는 안 꺾이더라도 어느 정도 꺾입니다.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들었을 때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장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현장을 그대로 전달해드림을 다시 한번 어필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반등하느냐? 어렵죠. 자, 보세요. 가격이 올라갔죠. 그리고 기존에 팔고 싶었던 사람들까지 여기 합류를 했죠. 매물은 늘었죠. 가격은 올라가 있잖아요. 수요자는 이미 비싸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수요자는 딴 데로 떠날 때가 있으면 가는데 떠날 데가 없으면 여기를 삽니다. 떠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근에 오르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수두룩하거든요. 거래량을 보세요. 그럼 수요자는 이미 인근 단지로 떠났고 인근 단지에서도 급매가 아니면 안 사는데 지금 급매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기다리는 정치된 타이밍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시장에 그분들이 원하는 급매가 다시 나와서 다시 주춤해지던가 아니면 끝내 매도인들이 버틸 때까지 버텨서 급매가 안 나오고 수요자가 참지 못해서 사면서 올라간 호가의 거래가 되든가. 지금 시장은 어느 쪽으로든 갈 수가 있는데 여기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하락, 극단적인 상승으로 가기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극단적인 하락으로 가려면 매도인들이 망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예전처럼 망해서 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내놓으면서 꺾이는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요. 왜냐면 갑자기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락을 하려면 1년 반 전처럼 집주인이 망해야 돼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금리 급상승, 그 안에는 러시아 전쟁, 아니면 각종 규제인데 규제는 덜해졌고 금리 얘기는 거의 들어갔고 여러모로 좀 괜찮아졌잖아요. 더 이상 망하는 사람이 파급적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위아래로 가봤자 엄청난 진폭은 안 돼요. 다만 튈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지금 못 들어오는 이유. 그게 해소가 되는데 갑자기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또다시 매도인들은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그때 팍 하고 튈 수가 있는데 이 타이밍이나 여부는 알 수가 없죠. 시장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시장에 나가면 시장은 이런데 사람들은 지금 없는 거래량 안에서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내려간다.
게다가 그게 전체 시장도 아니라 일부 단지인데 이걸 가지고 시장을 파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죠. 현장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한동안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 또 국토부 장관님이 바뀌면 엄청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왜? 수요를 막고 있으니까요. 금리도 내려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저거 섞여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일부 기사처럼 다시 확 꺾인다, 2차 하락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